먼저 제 자문답은 스프링클 메소드에서 이 축성 부위에 다소 두껍게 레진을 축성해준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이후 작업에서 이 다듬질과 연마 과정을 진행하면서 레진을 삭제하게 되는데 이때 미리 삭제될 양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 레진을 다소 두껍게 축성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 첫 번째 동기들에게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파절의 원인이나 이 부위에 따라서 적절한 수리법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파절된 의치는 이제 수리를 통해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적절한 추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합이나 적합성의 불량 때문에 의치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파절의 원인이나 부위에 따라서 이 적절한 수리법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파라핀 왁스를 이용해서 이제 파절 의치를 석고 모형에 고정하는 경우에서 고려할 점에 대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스티키 왁스를 이용해서 고정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 파라핀 계열의 왁스로 고정하는 경우에서는 변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주면서 고정을 해줘야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학생들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은 녹화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해되나요? 예,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올린 걸 보면 여러분들 음성만 들어가고 얼굴 녹화하지 않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음성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수업하자.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줌을 쓰면 얼굴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애니셋으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음성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해석이 감사하고요. 박신영. 네. 수빈아, 이 신영이 좀 카톡 좀 넣을까요? 네, 네. 잠시만요. 신영이 들어왔어요, 지금. 네. 신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혜성이 발표 끝났고요. 혜빈이 오늘 안 왔고요. 혜원이도 안 왔고, 영민이, 최영민.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강의를 듣기 전 이제 레벳 조인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문자답으로 설정했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레벳 조인트는 이제 파절선의 한 형태로 이제 결합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기들에게 질문한 거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V자 형태로 이제 베벨을 형성해주는 근본적인 이유. V자 형태로 베벨을 형성하여 주어 레벳 조인트나 이제 도브테일 컷 같은 거를 이제 형성할 공간을 부여해 레진이 들어갈 공간을 형성해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열중합 레진과 자가중합 레진. 열중합 레진은 말 그대로 이제 열을 가해 중합되는 레진이고, 함과 중합기를 필요로 하고, 자가중합 레진은 실온에서 믹싱하여 간단하게 중합이 가능한 레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영민이 발표 잘했고요. 여기에 두 번째 동기들에 보낸 질문, 열중합과 자가중합인데요. 우리 의치상 수리 범위에서는 이제 이 플라스틱 메소드를 거의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로 쓰고 있죠? 다 대부분 자가중합 레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단 자가중합 레진을 쓰되 스프링클 메소드로 할 것인지 유동성 레진으로 믹싱해가지고 떠넣을 것인지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자가중합 레진이 아닌 열중합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우선 복잡하겠죠. 매몰하고 또는 온선 과정에서 이미 들어있는 이 의치상의 뒤틀림에 열이 전달되어 안 돼요. 네, 이런 범위를 좀 막기 위해서 요즘은 새로운 자가중합 레진으로 대체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화. 예. 제가 자문자답한 거는 의치상술이란 무엇일까요? 인데요. 의치상술이란 파절된 의치상을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정확도를 높여 파절되기 전 원래 의치 형태로 수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한 것은요. 의치상을 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치상을 수리하는 이유는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 의치를 만들지 않고 수리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시간도 줄여주고 그리고 심리적 기능을 높여주고 만족도도 높여주기 때문에 의치상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절선을 형성해주는 이유는 파절선, 파절 의치의 파절편 사이에 고정된 그 레진이 주입되는 공간에 레진을 넣었을 때 새로운 레진과 의치 사이의 기계적 결합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파절선을 형성해 줍니다. 네, 우리 학생들 지금 환자의 입장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파절됐을 때 얼마나 난처할까요? 거의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자식들의 조금 도움을 받아서 오래된 덴처를 좀 끼고 있는데 이렇게 파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덴처를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덴처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소환되어지는데 우리의 도움으로 기존 원래의 의치 정도로 다시 리페어 해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 직업군에서 우리 환자분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큰 선물 아닐까요?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단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을 떠나서 내 직업의 업무 범위가 타인의 행복감의 지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하는 좋은 직업군이다 이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유아 너무 발표 잘했고요. 감사하고. 자, 신영이. 네, 저의 자문자답은 파절 의치에 파절된 부분에 도브테일 컷으로 부차적으로 파절선을 형성해주는 이유는 도브테일 컷은 화학적 기계적 결합력을 높여 의치상이 여러 요인에 의해 파절되는 빈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으로 첫 번째로는 압력하에 레진 중합을 하는 이유는 실온에서 중합 시 기포가 발생하여 수중에서 중합을 하는데 이때 압력하에 압력 중합기에 넣고 물의 온도와 압력, 타이머 이 세 가지를 맞춰서 결합을 시킨다면 더 단단하게 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압력하에 결합을 해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레진 혼합 전 왁스로 파절 의치와 석고 코어를 고정시키는 이유는 파절된 의치와 모형을 움직이지 않게 해서 파절 의치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수리할 때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신영이 너무 정확하게 했고요. 자, 학생을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거의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실습할 때는 이 교과서적인 이 기준안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좋다면 그걸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자, 저 얼굴 좀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FM적인 기준안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좀 더 좋다면 바꾸겠다 이겁니다. 단, 뭐만 문제가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의치상 수리 방법보다 더 좋다라고 한다면 적합도 좋고 강도도 좋고 모든 것이 문제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으로 진행하게끔 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 이해될까요? 예, 항상 우리의 학습의 목표는 나의 생각을 그 위에다 올리기 위한 것이 학습의 목표지 교과서적이 있는 거 외우러 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한번 얹혀보실 분 있나요? 이 대목에 지금 주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교수님 이 부분에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환자한테는 더 좋을 듯 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남의 이목 볼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올려가는 거고요. 혹시 나의 아이디어 누가 있나요? 김민. 창의성의 대장 김민. 네, 아이디어 한번 내보십시오. 오디오 켜고요. 좀만 더 시간 주시면. 네, 창의성 한번 끄집어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성현이. 네. 네. 제가 이번에 한 자문자답은 이제 도브테일 컷을 전방에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전치부 쪽은 심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심미성이 떨어져서 이제 파절선에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들에게 내는 질문은 화학적, 기계적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 하는 작업은 도브테일 컷이 있고 레벳 조인트라는 이제 작업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화학적과 메케니컬, 기계적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강도를 부여하자라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상현이 이 외로 상현이 아이디어가 혹시 있나요? 이렇게 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아직 한번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양한 새로운 생각을 실제 우리 대면에서 실습할 때 가지고 온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모든 학생들에게 여기에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있는 이 교과서적인 것 외로 여러분의 이 창의성의 아이들을 같이 온다면 그날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괜찮을까요? 예. 네, 한번 네. 네, 좋습니다. 성현이 고맙고요. 가은이. 저는 자문자답으로 총이치 수릿이 중요한 점에 대해 자문자답을 하였습니다. 총이치 수릿이 중요한 점은 환자가 의치가 없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단 시간 그리고 최대 정확도로 파절된 의치를 파절되기 전 최종 의치상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스티키 왁스로 파절된 모양을 붙이기 전에 꼭 해야 할 일과 그 이유입니다. 파절된 모양을 붙이기 전에 파절된 의치 조각이 모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파절된 의치를 재조립시켜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의치가 맞지 않으면 이제 수리가 된 의치를 환자가 사용을 하였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재조립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얼마만큼 조립을 잘하느냐가 이제 이 정확도하고 연계된다 이야기죠. 네, 답변 감사하고요. 자, 현수. 제가 낸 자문자답은 위치상의 주된 파절 부위는 이러한 질문인데 저작 시 응력이 집중되며 깊은 순축구나 혈구가 있는 위치상의 정중부를 주된 파절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한 게 스틸바로 버팀목을 설치하는 이유는 스티키 왁스가 가운데를 고정할 때 고정성이 정말 좋지만 제거하는데 좀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다 도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이렇게 점점으로 찍어가지고 도포를 한 다음에 스틸바를 설치해서 고정성을 높여주면 고정성도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제거할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버팀목을 설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고 석고를 부은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현수, 버팀목을 설치하지 않고 스티키 왁스로만 가착을 시키고 플라스타를 주입한다면 어떤 문제가 올 수 있을까요? 위치를 나중에 약간 변형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있지만 이 플라스타가 경화되면서 팽창을 해요, 안 해요? 경화 팽창 경화되면서 팽창하면서의 모형의 팽창이 결과적으로는 재조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팀목으로 만들고 석고의 경화 과정에서의 팽창을 최소로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네, 고맙고요. 자, 윤영수. 네, 저의 자문자답 질문은 이제 의상 수련 과정 중에서 스틸버로 이제 부목을 설치하는 이유는인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부목의 효율성을 더 높여주어서 이제 석고로 팽창을 했을 때 이제 팽창을 막아줄 수 있게 이제 스틸버로 거치시켜서 접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기본 과정 파절 원인 중에서 이제 기초상을 불량으로 제작하는 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주모형과 적합이 불량이 되거나 기초상을 제작할 시에 이제 두께를 일률적으로 제작하지 않게 되면 이제 얇게 제작한 부위가 파절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제 광중압 레진을 사용했을 때 이제 파우더와 리퀴드 이제 비율을 적정 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기존의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자가중합 레진으로 수리할 때 이제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가중합 레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프링클 메소드 방법과 이제 두 번째는 또 이제 말티스 메소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떡 말티스 메소드는 이제 그냥 자가중합 레진으로 이제 수리를 시행하는 방법이고, 이제 스프링클 메소드 방법은 이제 말티스 없이 이제 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단순히 자가중합 레진으로 이제 뿌려 넣어서 이제 중합하는 방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다 마무리 잘했고요. 죄송합니다. 특히 유동성 레진 주입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작을 잘해야 되겠죠. 흘러 넘치지 않도록 경사도 잠깐만요. 자, 그 부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병훈. 네, 안 온 것 같고요. 자, 서윤이. 자문자답으로는 의치상을 수리하는 원인은 기본 과정에서의 가담,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의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생께 하는 질문은 부목을 고정할 때 스티키 왁스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주변에 나중에 왁스를 제거할 때 그 왁스를 제거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조금 말씀드린 것은 파절 원인 중에 기본과정 결함이 있었죠, 우리 학생들. 근데 기본과정 결함은 빼야 됩니다. 이미 기본과정의 결함으로 진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초상이 잘못됐다면 이미 적합할 때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은 다 패스하고 단지 파절 원인을 이제 적합 후에, 최종 우치 적합 후에 구강 내 변이에 따른 응력의 발생, 그리고 환자의 이 취급 부주의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기본 과정에서의 결함은 여기까지 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고맙고요. 자, 채연이. 자문자답으로는 레진 의치상의 파절편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답변인데, 환자들이 파절된 의치상을 파절되고 수일이 지나서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레진 의치상을 건조한 상태로 오래 두면은 수축에 의해서 변형이 오고 파절편이 서로 잘 맞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의치상을 물속에 넣어서 수분을 흡수시켜 원래 상태로 되찾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석고코아를 체득하기 전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답변인데, 이 체득된 모형은 의치 수리 부위의 해부학적 형태가 세밀하게 인기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절된 부분이 정확하게 재조립되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답변 정확하고요. 우리 학생들 혹시 여기 마스터 이 조립한 다음에 버팀목 설정하고 석고를 붓는데 박싱 메소드가 굳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복잡 파들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박싱에 의해서 전체적인 모형을 얻어내면 되지만, 단지 정중 파절되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박싱까지 않고 수리 부분을 기점으로 좌우해서 수리할 수 있는 범위 정도만 석고 채워주면 되겠죠? 이 부분 이해될까요? 굳이 박싱에 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예, 채연이 고맙고요. 자, 지수. 네, 제 자문자답은 파절을 분류하는 법이었는데요. 파절을 분류하는 법은 두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의 단순 파절과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의 복잡 파절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은 도브테일 컷으로 파절선을 형성할 때 마주보는 식이 아닌 교차하는 식으로 형성하는 이유였는데요.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항아리 형태로 마주보는 식이 아닌 교차하는 식으로 형성을 하는데, 파절의 빈도를 낮추고 레진의 결합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교차하는 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지수 발표했는데 지그재그로 하되 이렇게 디귿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항아리 형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여기에 기계적인 결합력을 더 높여줄 수도 있겠죠. 우리 학생들 이해되나요? 예, 단지 여기서 디귿자국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항아리 정도로 파가지고 여기서도 언더컷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맙고요. 자, 문여지. 네, 저희 자문자답으로 위치상 수리 방법 중 도우 매틱스 방법이란 실온에서 간단하게 가중함 레진으로 수리하는 방법입니다.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으로 위치상 수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치상 수리가 필요한 이유는 위치 사용 시에 위치상이 파절이 되거나 잠금이 생긴 경우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위치상 수리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한 가지는 파절된 부분의 정확한 재조립이 중요합니다. 네, 발표 정확하고요. 정확한 재조립이 중요하다. 자, 우리 학생들 전체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중복 질문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조금 이번 3주차에는 앞에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보고 가급적이면 이게 중복성의 이 질문을 피하고 나만의 질문을 좀 올려주는 것이 더 좋을 듯해요. 이해될까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지 발표 잘했고요. 자, 효지의 정확한 조립이 이 리페어의 성패하고 연관되어 있다. 좋은 말씀이고요. 자, 동혁이. 네, 제 자문자답은 위치상 전방부에 도그테일을 형성하지 않는 이유인데요. 이 이유는 전방부는 심미적으로 이제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미성을 고려하여 그 부분에는 도그테일을 형성하지 않고 레진을 채워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은 위치상 수리의 고려 사항 중 환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위치상 수리 중 고려 사항으로는 이제 파절 부분의 청결 유지 혹은 정확한 재조립, 중합 후 파절된 부분의 위치 불변, 수리부의 적절한 강도 부여, 수리부의 색상, 신속한 수리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위치상 파절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재조립하는 것이 환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전치부의 신미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치부는 최소의 이 간극에서 레진만 채워주면 되고 보이지 않는 구계면에서의 다양한 유지부를 줘서 강도를 높이자고 하는 이야기 이해될까요? 네. 네. 고맙고요. 자, 순교. 네. 저의 자문자답은 박싱 메서드로 제작하는 수리 위치 마스 모델을 제작 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퍼드선을 기준으로 소크를 교반 후 쌓아 올리고 베이스를 올린다면 과정을 더욱 간단히 생각할 수 있고 전체 양행의 모델은 아니지만 마스를 제거 후 정확한 위치를 놓을 수 있는 석고 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기들에게 주는 질문은 기계적 화학적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도브테일이나 레벳 조인트를 파들선에 형성해 주고 이때 형성은 약간 교차적으로 그리고 형태는 약간 항아리형으로 형성해 주고 전추부에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네, 답변 정확하고요. 다음 준혁이. 선생님 먼저 자문자답으로 파절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물어봤었습니다. 파절에는 먼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단순 파절은 단순히 두 조각으로 나눠지는 것, 그리고 복잡 파절은 여러 조각으로 이제 나누어진 것을 이제 그렇게 파절을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하는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가 의치를 수리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에 이제 의치를 수리하게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치를 수리하게 될 때는 이제 의치상이 파절되었거나 잠금이 생겼을 경우 저희가 수리를 해주게 됩니다. 부목은 저희는 이제 스틸버를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라스타가 팽창이 있게 되고 또 이제 고정이 단순 가착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스틸버를 이용해서 부목을 사용합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고요. 자, 수연이. 네, 저의 자문자답은
이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절된 부분의 정확한 재조립이고 그 이유는 정확한 재조립이 안 될 시에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를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은 스프링클 메소드 방법이란 무엇인가였는데요. 장악 중한 레진을 함이나 매트릭스 없이 장악 중한 레진을 뿌려서 중화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리퀴드에 파우더를 뿌리는 것을 계속 반복해 줘서 측정을 하면서 레진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네, 우리 수연이 답변 정확하고 감사합니다. 자, 희철이. 네, 저의 자문자답은 의치를 사용 시 수리를 왜 해줘야 하나요? 의치 사용 시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긴다면 그 의치 사용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 첫 번째, 단순 파절과 복합 파절의 차이는 단순 파절은 두 조각으로 나뉘는 파절이고 복합 파절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는 파절입니다.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 두 가지를 말해주세요.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은 파절된 부분의 청결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압 후 파절된 부분의 위치가 불변하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외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찌됐든 올드 덴처와 동일하게끔 할 때 색조의 변화가 다소 없는 것도 괜찮겠죠? 예, 수리해준다고 기존 덴처의 색상과 너무 틀리게 해주면 이것도 사실 환자의 심리적인 범위에서는 다소 조금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범위까지도 같이 고려해주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영선이. 제 자문자답은 의치상 파절 종류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재료의 필요에 의한 파절입니다. 동기들에게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은 의치상 수리에 의한 고려사항 중 파절된 부분의 정확한 재조립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한 의치 수리가 환자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의치상 복잡 파절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의치가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입니다. 네, 여러 조각. 여기서 조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리페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답변. 영상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서연이. 자, 지금 이 위에 넘버링은 카페에 올린 숫자대로 제가 넘버링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서연이. 자문자답은 의치상 수리를 하는 경우는? 이라는 질문인데 의치 사용 시에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금이 생길 경우에 의치상 수리를 하게 됩니다. 동기들에게 한 질문은 의치상 파절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본 과정의 결함과 환자의 취급 부주의, 부합 불량, 적합 불량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답변 우리 서연이 정확하게 다 마무리했고요. 자, 정수. 예, 정수 저쪽에 가깝고요. 동훈이. 네,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스텝으로 양쪽 부치부에 고정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과정 중에 위치에 변형이 생기므로 환자의 만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버팀목 효과를 주기 위해서 스트립으로 고정시킵니다. 다음 동기들에게 질문인데요. 파절 부위를 레진 첨가할 때 주의할 점 무엇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스프링클 메소드 방식으로 레진을 첨가할 때 유동성 레진이라서 흘러 넘치거나 다른 곳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도포해야 다듬질 및 연마 과정에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프링클 온 메소드 방법이든 유동성 레진 전이법이든 간에 이제 이 중압 과정에서 수축을 감안해서 조금 오버되게 올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 이해될까요?
약간 오버시켜서 올려주고 이제 종합 수축에 의한 부분을 다듬질 과정에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발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자, 미나. 자문자답은 위치상 수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의치를 제작하기에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치료실 내원 횟수, 제작 시간 등의 어려움이 있는데 적절한 수리 과정을 진행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급생에게 내는 질문은 의치상이 주로 파절되는 부위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의치상 파절의 빈발 부위는 깊은 순축구나 설축구가 있는 정중부로 정중국의 파절 또는 정중파절이라 하고 이 부위들은 상악 의치가 모두 저작 시에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파절이 주로 일어납니다. 네. 자, 답변 정확하게 다 마무리했고요. 자, 한건희. 네, 저희 자문자답은 이치상 파절 분류 두 종류로 구분하시고 있습니다. 이치상 파절의 분류는 단순 파절과 복잡 파절이 있는데 단순 파절은 두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이고 복잡 파절은 이치상이 여러 조각으로 파절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동기들에게 질문 두 가지는 이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과 기본과정 파절 원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인데 첫 번째 질문으로 이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에는 파절된 부분의 청결 유지, 파절된 부분의 정확한 재조립, 종합부 파절된 부분의 위치 불변, 수리부의 적절한 강도, 수리부의 색상, 그리고 신속한 수리 가능입니다. 다음 질문의 기본과정 파절 원인에는 기초상 불량 제작, 인공치 배열 부적절, 치은 형성 시 인공치 위치 변이, 그리고 교환면 선택 삭제 부적절, 박스 제거 부적절, 수지 선택 부적절, 수지 종합 부적절, 종합 후 무리한 모형 제거, 마지막으로 연마식 부주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마무리했고요. 연빈이. 제 자문자답 질문은 도브테일 컷으로 하는 이유는에 대한 답변에 교합력을 높이기 위해 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도브테일 컷으로 파절선을 형성했을 때 기계적 결합력을 높여서 파절되기 전 원래 의치상의 결합력과 동일하거나 더 높여줄 수 있고 기계적 메커니컬을 결합을 높여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 동기들에게 하는 의치상 수리를 위한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과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은 파절된 부분을 정확하게 재조립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조립되어진 의치상이 정확하게 조립되지 않고 복구되어지면 환자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환자 구강에 적합되어진 의치의 형태가 변형이 생기면 환자가 이물감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파절된 부분의 위치 불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파절된 부분을 정확하게 재조립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빈이 마무리 정리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요일 날 오후 이제 시간까지 제출하신 분 모든 캡처를 다 했고요. 그 후에 올린 범위는 인정하지 않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혹시 그 후에 개인 사정으로 올린 분 중에 캡처되지 않는 학생 제가 여기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있나요? 오늘 발표하지 못한 분, 토요일 날 시간 외적으로 올리신 분들 중에 혹시 오늘 발표 못 하신 분 있나요? 자, 다 했나요? 아, 진영님, 예. 하면 되나요? 네. 저는 자문자답으로는 의치상 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고요. 의치상 수리 과정 중에서는 파절된 의치상 부위 재조립 과정이 의치상 수리 과정의 성패를 결정하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급생에게 하는 질문은 레진 첨가 방법 종류 3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레진 첨가 방법은 플라스크 메소드, 도우 매트릭스 메소드, 스프링클 메소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사용하죠, 우리 진영이? 실습에서? 세 번째 스프링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네, 기존의 이제 제로의 변천에 따라서 요즘 자가중합에 아주 간단하게 수리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학생들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어떤가요? 2주차도 정리가 좀 잘 되나요? 하나 조금 부탁을 드린다면 중복 질문이 너무 많아서 조금 더 깊이를 들어가지 못한 범위 3주차부터는 이제 어떤 걸 하죠? 3주차에 뭐예요? 자, 3주차는 이제 의치상 수리가 아닌 인공치아가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크랙지거나 부러지거나 탈락됐을 때 기존 의치와 동일하게끔 다시 리페어하는 방법을 이번 3주차에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4주차에는 뭘까요? 이제 치조의 퇴축이 됐을 때 안에 어떻게 채우는 방법, 리페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안에 채우지 않고 의치상이 전부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다시 리페어 하는지, 이런 범위, 리베이싱 하는지 4주, 5주를 이렇게 하나씩 한다 이겁니다. 3주차에는 어떤 거 한다고요? 인공치, 파절, 크랙 됐을 때 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스마트폰 잠시 꺼내볼까요? 자, 시험 하나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2주차 수업에서 어떤 부분으로 총정리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보다 자, 핸드폰 한번 꺼내볼까요? 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고요. 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고, 자, 자신의 실명 넣고요. 자, 자신의 실명 넣고, 교수님 혹시 QR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 지금 제가 그걸 노출 안 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네. 자, QR코드 네, 노출. 자, 공유를 안 했네요. 네. 자, QR코드 어려우신 분 제가 URL로도 보낼까요? 채팅방에? 혹시 그러신 분 있나요? 예, 제가 네. URL을 복사해서 채팅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채팅방으로 올려드린 URL 타고 들어오도 되고요. QR코드로 링크 타고 와도 되고요. 자, 한 문제입니다. 무슨 시험이 아니고요.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 세 가지를 잠깐 좀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의치상 수리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지 워드 클라우드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으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2교시. 네. 현재 29분. 혹시 아직 안 들어오신 분 있나요? 다 들어왔나요? 네. 30분. 다 들어왔나요? 안 들어오신 분? 자, 출석 체크 잠깐 캡처하겠습니다. 누가 이제 들어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캡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총 32분. 자, 시작하겠습니다. 파절 의치 수리 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문장이 아니고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문장으로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워드 클라우드예요. 어치 수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학습한 부분에 어떤 포인트로 가져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신종우 뭐 이러듯이 간단한 말 그대로 워드의 워드, 단어 90초에 3가지 써줘야 됩니다. 90초에 3가지. 여러분이 2주차 파저르치 수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범위 교수님 실수로 2개 써서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시험보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캡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토론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2주차에 이 지금 파저르치 수리 부분에서 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워드 클라우드를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재조립이 제일 네. 그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저도 제출이 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시험이 아니고요.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본 거니까 여기 화면 볼까요? 예, 거의 다 모든 학생들이 재조립 지금 올려도 관계없어요. 다시 캡처할 테니까요. 이해될까요? 지금 제출 안 하시면 다시 써도 좋습니다. 재조립이 곧 보철물의 리페어에 이제 성패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카페에 올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학습할 때 좀 더 참고해보면 어떨까요?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심플로우의 총평 하나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제가 URL 올려드리고요. 오늘 이 2주차 수업 여러분들이 총평도 하나 해주시고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아까 우리 NFT 아트에 대한 생각도 오늘 수업의 총평 어떤 것을 가져가고 조금 신종우 교수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 좀 써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마무리하는 범위에서 아까 우리 NFT 발표하지 못한 학생들 잠깐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아 이거 채팅하면서 발표하면 할 수 있어요? NFT 아트에 대한 이야기. 네. 네. NFT는 잠시만요. 네. 자신의 생각 쉽게. 네, NFT는 일단은 아트라는 부분에서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말했듯이 저희 CAD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모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롭게 올리고 그리고 투명성도 보장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훈이, 신동훈. 자, 여러분들 심플로우에 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심플로우의 총평. 네, 동훈이. 네, NFT 아트를 처음 들어보는데 치기공 기술과 잘 접목시키면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가은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으로 이제 NFT 아트를 사고 팔고 그리고 경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습득을 해서 기공과 접목을 하여서 많이 사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지, 문효지. 문효지? 문효지 안 계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학생들의 발언권을 한번 드렸고요. 이번 2주차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의정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우리가 한번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의 위기 상황, 그대로 코로나에 굴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대학에서의 나만의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부의 정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얘기했고요. 여기에 요즘 메타버스 가상현실의 세상에서 이제 핫한 이 NFT 아트라고 하는 거, 이제 전공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비전공자에게도 주어지는 이 디지털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 범위도 눈여겨서 내 걸로 한번 끄집어 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이제 장착 후에 이 노인들의 불편함, 의치가 파절돼서 심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불편한 분들을 어찌됐든 새로운 덴처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치과 기능사의 이 도움의 리페어 과정, 교과서적인 토론 수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무한한 창의성을 다시 실습 시간에 가지고 와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괜찮을까요? 자, 오디오 다 켜고 오늘 수업, 어떤 수업으로 마무리하고 가는지 크게 오디오 켜고 이제 답변하고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는 이제 인공치 수리 부분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이해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오늘 수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그다음에 3주차 정리하는 기대가 됩니다. 아니라 이렇게 제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나중에 이제 사용할 때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캡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진 학교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화면 잘 얼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네, 캡처 하나 했고요. 다시 한 장 더요. 눈을 감고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 잠깐만. 네, 자, 눈 크게. 자, 웃고 하나, 둘, 샷. 됐습니다. 예,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잘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